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강원도 고산 지역으로 산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원래 저희 동네 경기도 용인시인데요, 이 지역에도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굉장히 맑은 날씨입니다. 강원도 고산 지역 쪽에 지인한테 여쭤봤더니 그쪽도 어젯밤에 살짝 비가 좀 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쾌청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고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들매곡간이 조성해 놓은 놀이터에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나무는요, 벌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에서 벌들이 왕성하게 꿀을 hun밀하고 있습니다. 들매곡간 놀이터편 1편 2편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여기가 풀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거의 뭐 황무지 같은 수준의 벌판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꽃이 피어 있는 곳 개체도 있고 열매가 달려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이 식물은 터리풀인데요, 제가 무늬종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무늬종 식물은 벌써 꽃이 폈다가 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요 꽃 핀 모습이 예전에 먼지털이개 있잖아요, 먼지털이개와 닮았다고 해서 터리풀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잎에는 물감 칠해 놓은 것처럼 얼룩이 지고 채색이 돼 있어서 무늬종 식물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터리풀입니다. 지난번 제가 2편 영상인가에서 보여드렸죠. 무늬종 비비추인데요, 굉장히 왕성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고라니가 굉장히 좋아해요, 비비추를. 고라니의 특성은 향기가 있는 식물은 입을 대지 않습니다. 섭취를 하지 않고요, 담백한 맛이 나는 이런 비비추 같은 종류들, 눈개승마, 나물에서 향이 나면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강한 향이 나면요, 눈개승마나 비비추, 참나물 같은 종류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늬비비추입니다. 곰치 한 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시면 곰치 한 포기가 50장도 훨씬 넘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물로 활용하고요, 이렇게 다 커서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한 포기가 제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50장은 훨씬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곰치 보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리는데요, 곰치는 처음에 올라올 때 잎이 항상 뒤쪽으로 잎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옵니다. 뒤쪽으로 말려서 올라오다가 잎이 완전히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이나물과 항상 구별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동이나물은 앞쪽으로 말려서 올라왔다가 잎이
깊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곰치는 항상 뒤쪽으로 말려서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물로 활용하고 성장한 지금은 제가 화초로 활용하는 곰치의 모습입니다. 일반 비비추와는 다르게 1월 비비추는 꽃대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머리 하나만 쭉 올라와서 여기서 한쪽을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잎도 굉장히 대형이고요. 나란히 잎맥이 나란히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 주걱 비비추나 참 비비추 종류의 2배 정도의 잎의 크기를 보이는 1월 비비추입니다. 특별하게 이 친구는 꽃이 흰 꽃이 피는 흰 1월 비비추입니다. 우리 들매곡간 시청자분들께는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이나물로 잘 알려져 있는 울릉산마늘입니다. 잎이 굉장히 넓고 넉넉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내륙에 자라는 일반 산나물보다 많이 선호하는 울릉산마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나물로서의 가치는 소멸했고요. 종족 번식을 위해 씨앗이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씨앗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 채널에 초창기부터 오셔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나누리 님이라고 계십니다. 나누리 님이 제 채널 초창기부터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서 씨앗이 열리면 나눔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씨앗의 한 절반 정도는 나누리 님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매곡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산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약초를 전문적으로 채취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식물이 좋아서 몇 가지 재배하고 식물 이름 몇 가지 아는 정도의 평범한 초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식물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러 다니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열매가 맺히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요청을 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가끔 가다가 팔 수 있느냐, 채취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제가 채취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물 뜯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뭐 한 40kg 이상 되는 자루에다가 나물 한 자루 뜯어와 봐야 몇몇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 진짜 말 그대로 누구 코에 붙였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에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면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약초를 채취해서 누구한테 뭐 팔거나 하게 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보다는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식물들의 형태를 영상으로 잘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오히려 그게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식물을 조금씩 익혀서 산행을 하시거나 들에 나가셨을 때 오히려 채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 드리는 것보다 제가 다니면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아직까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지만 하고 나면 후회가 굉장히 많은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차츰차츰 노력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채널을 보시고 하나하나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물 종류, 산에 가서 나물 몇 종류, 약초 몇 종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오니 부족하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식물들을 많이 찍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들매곡간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치도 이제 굉장히 억세지면서 씨앗이 맺히려고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자가 들어갔으니 향치는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요 맨 위에 요 수는 채취해서 데쳐서 드시게 된다면 굉장히 맛 좋은 나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받아서 번식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습이 제대로 된 참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애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이동하겠습니다. 참치꽃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중순이 지나야 7월 중순도 빠를 것 같습니다. 8월 초나 돼야 꽃이 피거나 하는데 아직 6월도 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꽃이 폈습니다.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무늬종을 하나 데려다 놨더니 무늬는 그닥 썩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해주는 참치의 모습입니다. 올해 꽃들이 굉장히 다른 해보다 빨리 피고 빨리 성장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꽃이 빨리 피어난 참치의 모습입니다. 외우산풀 누리대입니다. 독특한 향치가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누릿한 냄새가 나지만 한번 맛을 드신 분은 잊지 않고 다시 찾게 되는 굉장히 고급 나물입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누리대를 최고의 나물로 칩니다. 특히나 영동 지방의 나물 좀 아시는 분들은 단연 최고의 나물 하면 누리대를 꼽습니다. 제가 산에서 조그만한 개체를 데려다가 심어 놨는데요. 지금 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꽃이 펴서 씨앗이 맺혔습니다. 자, 이 씨앗도 나눔을 요청한 분이 있기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매곡간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나물 씨앗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올해는 벌써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 빠르신 분들이 댓글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씨앗이 없습니다. 요 누리대 씨앗도 벌써 요청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많은 양을 드리고 제가 반은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대의 씨앗 맺힌 모습입니다. 누리대였고요. 옆에 모습, 잎의 한 장의 크기가 굉장히 대형으로 크는 병풍쌈의 꽃이 핀 모습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주변에 올라와 있는 꽃대가 형성된 친구들은 모두 병풍쌈의
씨앗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씨앗을 파종을 해서 번식을 시켜 봤습니다. 발화율이 굉장히 높고요. 특별하게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천 매장이나 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봄철에 2월 말쯤에 파종을 하면 거의 90% 이상 발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발화돼서 올해 싹이 난 것을 제가 요 주변에다가 몇 포기 심었습니다. 올해 새싹이 올라온 병풍쌈의 유묘들입니다. 제가 발화를 시켜서 유묘를 심었는데요. 지금 물이 모자라서 가물어서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 끝난 후에 물을 줘서 활착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토록 이 들매곡간 놀이터에는 공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러가지 식물들을 많이 심어 놓습니다. 이것도 병풍쌈의 유묘입니다. 자, 올해 3월 20일날 제가 좀 늦게 파종을 했습니다. 3월 20일날 파종해서 지난주에 삽목판에 계속 있다가 파종상에 계속 있다가 지난주에 옮겨 심고, 반은 옮겨 심고 반은 제 채널의 구독자이자 후배님이 자기 시골에다 갔다가 심는다고 요청하셔서 반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풍쌈, 도덕도 병풍쌈과 함께 같이 감아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병풍쌈도 초창기에 씨앗을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께 씨앗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신혜연 님이라고 계십니다.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야생화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식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 채널에 처음부터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응원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금낭화, 흰 금낭화를 요청하셔서 제가 씨앗도 몇 개 보내드리고 실생으로 번식된 유묘도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흰꽃 피는 개체들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신혜연님에게 병풍쌈의 씨앗을 잘 받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무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약을 안 치고 그냥 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딧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약 칠 수도 없고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고려 엉겅퀴도 싹을 굉장히 튼튼하게 밀어 올리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는 당귀, 저기도 당귀고요. 이것도 당귀입니다. 당귀도 꽤 여러 포기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귀는 뜯으면 옆에 새순이 많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번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여러 번 채취해서 먹었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 나물밭입니다. 여기에 참나물도 있었는데 참나물을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올라왔을 때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씨앗 받으려고 놔뒀는데 고라니가 죄다 뜯어 먹어서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참나물의 모습입니다. 참나물은 이렇게 잎이 3장 삼출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본 모습이지만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잎이 3잎인데 갈라져서 5장씩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피나물처럼 보이는 개체수도 보입니다. 모시대인데요. 모시대도 단나물이다 보니 고라니가 섭취를 했습니다. 좀 억센 건데 억세도 좀 고라니는 소화력이 왕성한가 봅니다. 모시대, 병풍쌈. 자, 여기는 결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서덜치입니다. 서덜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대가 형성됐는데 이것도 고라니가 시식을 했습니다. 올해 참나물 밭에 씨앗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참나물 씨앗 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많고 결각이 좀 심하잖아요. 짐작하셨을 거예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중에서도 지리산의 정룡치 부근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어서 정룡 엉겅퀴로 부르는 식물입니다. 우에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보시면 요것도 정룡 엉겅퀴입니다. 고려 엉겅퀴, 곤드레 나물과 흡사합니다. 제가 채취해서 먹어봤는데 맛도 고려 엉겅퀴하고 똑같습니다. 성장하면서 위에 꽃대가 형성될 때는 이렇게 결각이 심해지면서 엉겅퀴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것은 좀 덜한 모습이고요. 어릴 때는 완전히 고려 엉겅퀴 모습하고 흡사하게 올라옵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엉겅퀴 종류에는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간을 재생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배하고 특성화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리산 정룡치 계곡에서 처음 발견된 정룡 엉겅퀴입니다. 도덕도 씨앗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도덕을 산에서 스치고 이런 식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주변에 굉장히 향기가 좋고 혼사방 진동을 하는데 산더덕을 집에다 갖다 이렇게 기르면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뜯어서 비벼서 냄새를 맡아도 거의 뭐 풀냄새만 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기저기 씨앗이 떨어져 있는 더덕입니다. 산마늘입니다. 내륙지방에 자생하는 산마늘인데요. 씨앗을 받아다가 번식시켜서 꽤 오랜 기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도 느리고요. 번식도 잘 되지 않습니다. 포기로 늘어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씨앗이 맺혔을 때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는데 요것도 우리 구독자님께 한 반 정도를 잘 간무리 해놨다가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매곡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댓글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그런 들매곡간이 되겠고요. 직장이 있다 보니 주말에나 시간을 내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문적으로 산행을 하거나 약초 채취를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족하시고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조금씩이나마 나눌 수 있음에 행복한 들매곡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